재통일이라고 해요.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쪼개졌기 때문에 이걸 다시 합치자. 이것이 우리 영어로는 리unification 재통일인데, 과연 이게 재통일이야 나라가 현재 우리한테 있느냐? 한 70년을 갈라져 살다 보니 북한에서는 젊은 사람들끼리 만나서도 아무개 동지 그래요. 상관과 하고도 동지, 동무 그런 말 쓰는데, 얼마 전에 북한 텔레비를 보니까 북한에서 큰 문제가 생겼어요. 동지 어떤 대학생들끼리, 남녀 대학생들이 하는 대화가 자기 오빠 그렇게 말하는 게 완전한 일 아닙니까? 북한 평양 김일성 대학생들 가운데 친구들, 남녀 친구들이 자기 오빠 그런 말 쓰니까 김정은이가 화가 나서 남한의 그 퇴폐 풍속을 단속하라. 그래갖고 그걸 처벌하는 법을 해야 되겠다고 그래요. 그럼 어떻게 그런 사건이 일어나느냐? USB에다가 남한의 영화, 텔레비전 모든 걸 담아가지고 한 30개의 영화가 들어갔는데 USB 하나에 그걸 보내놓으면은 북한은 전부 다 중국제 텔레비를 쓰기 때문에 중국제 텔레비전 후면에다가 USB만 꽂으면 바로 나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북한에 있는 젊은 대학생들 치고 남한용 USB 한두 개 안 가진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나라의 그 탈북자들이 노력을 통해 가지고 수많은 USB를 만들어서 이 단동에서 북한으로 들어가는 화물열차 운전사 방석에다 넣어놓으면은 그 사람들이 막 장만한데 뿌려버린대요. 그러면 그걸 샀다가들 파는데 상당히 고가로 매매가 돼요. 이게 그걸 매일 보니까 대한민국에서 나오는 모든 영화 안 본 사람이 없어요. 그걸 보니 여자들은 짧은 스카트를 입었지, 자기, 오빠, 거의 동거하는 말보다 훨씬 정스럽지 않아요? 오빠, 자기, 얼마나 좋아요. 그래, 그런 말이 퍼지니 도대체 이러한 남조선의 풍경을 따라서 안 된다. 노래, 춤, 전부가 그런 거예요. 요새 그 강남 스타일 모르는 사람이 없대요. 이게 우리도 지금 강남 스타일 우리 정도 세대는 몰라요. 그러나 북한의 젊은이들은 전부 강남 스타일 노래 부르는 거예요. 이게 이렇게 문화가 전파되고 하는 이런 변화 시대입니다만은 지금 우리가 재통일해야 할 공간은 아직도 넓습니다. 그런데 재통일이 뭐냐? 1910년 한일 합방에 의해서 조선이 일본으로 합쳐집니다. 그 일본에게 합쳐지기 이전에 있는 조선 땅, 그것을 되찾자 하는 것이 재통일이에요. 그게 통일 문제입니다. 그때 이승만 박사는 백두산 영공의 태극이 날리자 하는 것이 전국적 범위에서 대한민국 백두산 영공의 태극이 날리자 하는 것이 6.25 사변 직후에 우리의 맹세를 보면 제1번입니다. 그게 곧 우리가 말하는 통일이죠. 이제 북한에서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의 완수, 그런 한라에서 제일까지 이르는 전국적 범위에서의 사회주의 혁명 완수, 그게 북한의 말은 통일입니다. 그러니까 일방이 타방을 정복하거나 합병하지 않으면 통일이 이루어질 수 없는 그런 절대적인 통일 개념에 의해서 우리는 한 반세기 이상을 냉전 시대를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 기자학적인 위치가, 이건 하늘이 우리한테 줬는데, 사람들이 자기 이웃 집은 이웃 사람이 마음에 안 들면은 내가 이사 가거나 그 사람을 이사 보내버리면 돼요. 그런데 이웃 나라는 바꿀 수가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중국이 싫어도 우리가 중국 멀리 떨어져 나갈 수도 없고, 우리도 중국을 바꿀 수 없고, 저는 북한이라는 땅덩어리는, 우리 한반도라는 땅덩어리는 지정학적인 위치가 세계에서 가장 강한 강대국에 둘러싸여 있습니다. 세계에서 제일 땅이 넓은 나라가 지금 러시아죠. 세계에서 제일의 강대국이 미국이죠. 세일에 제일 가는 경제대국이 일본이고 또 중국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이 지금 세계 랭킹 10위다. 이제 세계에서 10번째 가는 나라의 하나다. 경제력이 그렇죠. 그리고 이번에 1921년 7월 2일 날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는 7월 2일자로 180개가 가입하고 있는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 회원국 가운데 한국 하나를 빼서 선진국 바지에 올려놨어요. 국제연합 통상개발회의가 생긴 이래 후진국에서 선진국으로 사주가 바뀌고 주소가 바뀐 것은 우리 한국뿐입니다. 그래서 굉장한 기록적인 선거예요. 그렇게 자부할 만큼 우리가 그간 우리 선조들이 발전시켰고 국력을 키워왔습니다마는, 그러나 그러한 한국도 동북아의 사라가 갖다 놓으면 지정학적으로 볼 때 우리는 가장 약소국가입니다. 우리가 1대1로 겨뤄서 해볼 나라가 없습니다. 우리가 러시아와 싸울 수 있어요? 중국과 싸울 수 있어요? 아무것도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동북아시아에서는 가장 약소국가가 우리입니다. 이제 우리가 아무리 국력 신장을 해도 이 비대칭 관계, 이 불균형 관계를 극복할 수 없는 우리의 고민이 있고 안타까움이 있기 때문에 이 강대국의 이해관계에 따라서 우리는 분단될 수도 있고 통일될 수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통일을 하면은 한반도가 통일해도 좋다고 하는 강대국들이 눈 감아주고 양해해주는 역사가 있어요. 또 강대국들의 마음을 우리의 통일을 지지하도록 바꾸도록 유도하는 외교가 있어야겠고, 또 강대국이 그러한 매력을 이길 만한 기술, 과학, 문화, 예술 분야에서 우리의 능력 향상이 있을 때만이 이 통일이라는 역사가 나타납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전쟁 이후에 남북한에 축적된 적대의식 속에서 절대적인 통일 외에는 불가능하다는 생각을 하고 살았어요. 그런데 전쟁도 통일의 수단이 아니라는 것이 6.25 사변에서 증명됐습니다. 북한이 남침을 했으나 대한민국이 살아남기를 바라는 유엔을 비롯한 자유우방들의 지원에 의해서 북한의 남침은 저지했습니다. 또 우리가 북진 통일을 했습니다마는 북한이 존재하기를 원하는 러시아와 중국이 개입했기 때문에 또 통일이 실패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전쟁으로 통일할 수 없는 나라, 그러나 전쟁 아니고는 통일할 수 없는 나라, 그러면서 또 전쟁으로 통일할 수 없는 나라, 이것이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지정학적인 숙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전쟁 통일하지 말고 6.25 사변에서 500만 이상의 동포가 죽고 목숨을 잃고 고아가 되고 미망이 되고 한반도 전체가 초통화가 되었습니다마는 우리는 통일이라는 대가도 없이 한반도 전체가 폐허로 변한 상황 속에서 우리는 정의복구라고 하는 어려운 역사를 살았던 겁니다. 나는 국민학교 5학년 때, 광주 서도 국민학교 5학년 때 6.25 사변을 만났습니다. 그때부터 지금 벌써 한 70년 이상 세월이 흘러서 아직도 제가 지금 건강한 제복 연설을 못합니다만은, 우리 현 시대라는 것은 해방의 역사였고, 전쟁의 역사였고, 가난의 역사였고, 그리고 또 발전의 역사였고, 또 성취의 역사였고, 그러나 이 통일의 길은 뭡니다. 그래서 전쟁으로 통일할 수 없다면은 그건 무슨 방법이 있느냐. 그래서 나온 것이 이제 평화통일이라고 하는데, 평화통일이라는 게 역사적으로 이뤄본 일이 없어요. 역사에 평화통일은 없었습니다. 그러다가 근래에 하나 생긴 게 독일의 평화통일이 생겼죠. 근데 원래 이제 2차 세계대전 이후에 원래 하나였던 국가가 둘로 쪼개지는 국가분단의 현상이 지구의 14개국에서 생깁니다. 아프리카에서도 생기고 우리나라 아시아에 생겼는데, 예를 들면 인도와 파키스탄도 2차 대전 전에는 하나의 국가였어요. 그런데 2차 대전 이후에는 원래 하나일 수 없는 국가를 둘러 묶어놨잖아요. 인도와 파키스탄을 영국이 점령해가지고 인도와 대륙을 만들고, 인도의 여왕제는 퀸 빅토리아 여왕이 취임하면서 인도와 파키스탄을 묶어놨는데, 2차 대전이 끝나고 영국이 힘이 없으니 묶어놓을 수 있는 작대가 빠져버리게. 그러니까 인도는 인도, 파키스탄 갈라져 버려요. 이걸 갖다 분열국가 현상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우리나라는 갈라질 필요가, 스스로 갈라질 생각이 없는 나라인데 강대국들이 갈랐잖아요. 독일도 강대국들이 갈랐습니다. 그래서 저절로 분란이 갈라지는 국가를 분열국가라고 하고, 강제로 갈라진 나라를 북대지 이론에서는 분단국가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는 분단국가예요. 이제 독일이 분단국가고 한국이 분단국가고
예멘이 분단 국가였고 지금 중국과 대만이 분단 국가예요. 또 베트남이 분단 국가인데 베트남은 전쟁에 의해서 독일이 되어버렸습니다. 예멘도 전쟁에 의해서 독일이 되어버렸습니다. 독일은 지금 동독이 서독과 우리 갈라져 사는 것들 같이 합치자. 서독 체제로 가서 합치자. 그래서 동서양독이 서로 합리통일을 했어요. 독일이 선거를 해서 우리는 서독과 같이 살기로 한다. 그래서 선거에 의해서 서독과 합치기로. 그래서 합류통일이요. 그러니까 이런 고급 통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 대신 서독돈 4원을 동독돈 1원으로 바꿔주는 4대1로 합의 교환을 해가지고 통일 복구 과정에서 엄청난 경제적인 어려움이 따랐습니다만 이제 동독 서독의 국력 순위 비슷해갖고 이제 82%까지 동서양독의 발전 속도가 균형해지니까 이제 통일대가 다 해결되어버렸습니다. 이제 분단 비용이라는 단어도 완전히 없어져버렸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 굉장히 편찮은 나라가 지금 서독이요. 이제 나머지 분단 국가가 중국과 지금 한국인데 중국은 대만과 중국은 왜 갈라진다? 강대국이 갈라진 게 아닙니다. 그 내부 혁명으로 갈라졌죠. 장개석과 모택동 간에 내부로 이건 내정, 내분형 분단 국가니까 이게 자기네들끼리 해결해야 할 문제예요. 그러니까 근데 다만 이제 강대국의 협력을 만들어서 해결해야 할 나라가 우리 한반도뿐인 거예요. 이제 한반도가 지구상에 남아있는 마지막의 분단 국가인데 바로 그 분단의 문제를 놓고 치르자는 것이 우리 통일운동의 당면 과제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통일문제 방안을 놓고 토론을 많이 했는데 가장 많이 유행하는 단어가 연방제 통일이라는 게 있어요. 여러분들 연방제라는 말 많이 들어보셨죠? 근데 연방제라는 게 두 개의 국가를 그대로 두고 서로 간에 협력할 수 있는 이게 국가는 따로 두는데 연방헌법, 연방정부를 만들어갖고 통일하자는 연방제 방식이 있는데 그 방식은 뭐냐면은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에서는 그 방식이 적용이 안 돼요. 미국이 연방국가입니다. 캘리포니아와 뉴욕주가 연방이에요. 그러나 체제와 이념이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무 부담이 없어요. 그런데 연방제라는 게 뭐냐면 체제와 이념이 다른 국가에서 연방제를 한다. 그 말은 뭐냐면 소위 2인 3각이라나요? 사람이 다리를 하나씩 묶는다고요. 다리를 하나씩 묶고 뛰어보세요. 뛸 수 있습니까? 이쪽으로 넘어지는지 저쪽으로 넘어져요. 이게 공도 동망이에요. 연방제라는 게. 이게 다리를 하나씩 묶어놓으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북한에서 연방제 통일 공세를 할 때 제가 통일원의 정치협정 담당관이어서 제 주무가 이 휴전협정을 평화협정으로 고치는 문제였고 연방제 통일 공세에 대한 대비책을 마련하라 하는 게 박정희 대통령 지시사항이에요. 제가 이 안고더니 이렇게 이거를 비판합니다. 장기용이라는 논설위원이 계셨어요. 그분이 나한테 전화가 왔어요. 선생님, 이 실장님, 제가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2인 3각 체제가 연방제 같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그 말을 갖고 연구를 해보고 데이터를 보니까 그 같아요. 그러니까 다리를 하나씩 묶어놓으면 못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방제 통일 방안을 극복하는 방안이 뭐냐? 그게 나온 게 이제 소위 브리티시 커머널스 방식, 영연방 방식이 있어요. 영연방 방식은 발을 묶고 뛰는 게 아니라 손을 잡고 뜁니다. 둘이 손을 잡고는 뛸 수 있죠. 그러니까 대영 제국과 인도, 호주 전부가 다 이 나라들이 국가 원수는 영연방,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 호주의 수상 국가 원수입니다. 카나다의 국가 원수가 영국 엘리자베스 여왕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영연방에 가입한 국가들은 국가 원수는 공동으로 하면서도 국제사회에 협력하면서도 손을 잡고 뛰기 때문에 외교적인 문제, 식량 문제, 경제 문제 해결할 때는 서로 협력하나 각각 국가는 행사를 다 합니다. 그러니까 거기는 분쟁이 없다. 그러면 1단계로 우리가 통일되기 전에
손발 잡고 손목을 잡고 뛰는 코머니스 방식을 쓰자. 그것이 민족 통일, 민족화 통일 방안입니다. 지금 그게 우리나라에서 쓰고 있는 통일 방안이 민족화, 민족 통일 방안인데 그 방식을 계속 쓰다 보면은 점차 이제 통일 분위기가 저들어내냐. 그게 당장의 통일은 되지 않더라도 통일된 거나 다름없는 성과를 생산하자. 이게 분단에 따르는 고통이 없어지고 분단에 따른 어려움이 없어지고 이게 분단 고통이 하나씩 줄어갈 수 있는 남북관계를 교류와 협력으로 발전시켜보자 하는 그것이 그 다음에 이제 통일방으로 나오는데 아직도 잘 안 됩니다. 그런데 이제 정치 분야에서는 부닥쳐서 안 돼요. 정치인들이 나서면은. 그러니까 정치 아닌 문화, 예술, 경제, 협력 분야에서는 아까 말하는 손목 잡고 뛰는 코머니스 방식이 장래됩니다. 이게 개성공단 같은 거 상당히 잘 되잖아요. 문화, 예술 그런 분야는 잘 되는데 안 되는데 문화, 예술, 경제, 비정치 분야에서는 교류가 딱 시작되면은 딱 그 효과가 계속 유지되는 그 효과를 뭐냐면 락킨 에펙트라고 영어로 해요. 자물쇠 효과. 한번 교류의 고리를 걸면은 딱 자물쇠에 잠기듯이 교류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 유지돼요. 이게 유지되는 교류가 끊어지면 긴장이 높아져서 전쟁이 날 위험이 있으니까 한 번 시작된 교류는 계속 유지시키려는 그런 효과를 갖다가 락킨 에펙트라고 해요. 소위 자물쇠 효과라고 저는 그렇게 번역하고 서울대학교 구현록 교수는 이걸 결속 효과라고 그렇게 번역합니다만은 대체로 이런 식으로 해서 좀 국가 간의 느슨한 협력을 하자. 근데 그런 아이디어가 이제 조금 구체화된다는 것이 2000년대 이제 김대중 대통령, 김정일 간에 맺었던 6.15 공동성명 중간에 나와요. 남북한이 느슨한 형태로 결합하자. 근데 그게 대체로 국가연합, 코머니스 방식을 좀 현실을 받도록 변형하는 이제 그런 논리로 변화가 좀 시작됐죠.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 이제 남북한은 유엔에 동시에 가입했어요. 근데 유엔에 가입한다는 것은 유엔은 주권 국가만이 가입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과 북한이 유엔에 가입했다는 것은 남과 북한이 각각 다 똑같은 국가가 되어버려요. 주권 국가가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별개의 국가로 되어버린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별개의 국가가 된 상태에서 어떻게 하면 통일 문제를 모색할 것이냐.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 간에 부도 그렇고 개인도 가지고 그렇습니다만 일단 교류를 하다 보면은 서로 간에 닮아가요. A라는 체제와 B라는 체제가 결혼 생활하면은 서로 다른 남녀가 만나지만은 나중에 서로 흉보면서 닮아간다고 많이 공통된 영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수렴 효과를 해요. 수렴. 남북한도 서로 교류하고 내방하면 그렇게 수렴 효과가 생길 것이다. 그래서 서로 장점을 받아들이는 협력을 하자. 대체로 이제 그런 구상들이 많이 나오는데 동서독은 서독은 딱 그걸 동일에 대해서 그런 수렴 효과를 거절했어요. 1958년에 발타 울브리티라고 하는 동독 공산당 당수가 서독을 향하여 연방제 통일을 제안했어요. 그러니까 딱 한마디로 체제와 이념이 다르고 지향하는 목표가 다른데 어떻게 연방제 통일을 하냐. 연방제 통일이 있을 수 없다고 한마디로 거절을 했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연방제 통일은 거론 안 되니까 그 대신 연방제 통일 안 하려면 서로 내방하자, 서로 교류하자, 서로 협력하자, 서로 방문하자. 근데 양국이 다 같이 크리스천 공동체입니다. 전부 기독교를 믿기 때문에 서로 믿는 신앙의 자유를 향하여 서로 접촉 교류하자. 그래 그게 조금씩 합의가 돼가요. 지금 안나 메르켈 수상이 이번에 이제 오래 동안 유럽에서 제일 훌륭한 수상으로서 존경받다가 이번에 리타이어합니다. 그저께 이제 수상직을 끝냈죠. 그분 아버지가 옛날에 목사였어요. 그래서 그 목사 때 젊어서 서독에서
동독으로 선교사로 가면서 난 딸이 메르켈 수상입니다. 이게 목사의 딸이 자라서 동독에서 공산당 간부로 크다가 다시금 동서독이 통일된 후에 서독으로 와가지고 오늘날 대동일 연방의 수상이 돼서 독일 경제의 부흥을 지도한 엄청난 사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는 기독교를 믿는다고 하는 것이 전제가 된 그러한 통일이 되는, 그렇기 때문에 동서독 통일은 기독교가 베이직 기반에 깔리지 않았더라면 절대 통일이 안 됩니다. 이게 그런 엄청난 사건이 독일에서 서방에서 일어나는데 우리나라에서도 그러한 통일이 일어났으면 하는 게 우리들의 희망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우리가 제일 어려운 것은 우리는 주권이 누구한테 있습니까? 국민한테 있죠. 이 북한은 주권이 누구한테 있어요? 수령한테 있습니다. 김정은한테. 근데 요즘 제가 우리가 통일하는 이유도 행복하기 위해서 통일하자는 겁니다. 지금보다 덜 가난하고 덜 불행하고 덜 고통 있는 나라를 위해서 통일하는 겁니다. 인간이 행복해지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인간이 이제 요새 행복 이론들을 보면은 행복해지려면은 사람이 태어날 때부터 행복할 팔자가 정해져요. 어느 나라에 태어난 자가 그 사람의 팔자를 결정합니다. 대한민국에 태어난 사람과 북한에 태어난 사람은 팔자가 다릅니다. 그러니까 주권이 있는 나라에 태어나느냐, 주권이 국민에게 있는 나라에 태어나느냐, 주권이 수령에게 있는 나라에 태어나에 따라서 팔자가 달라지는 거예요. 그리고 주권이 당에 있는 나라에 태어나요. 중국은 주권이 당에 있습니다. 북한은 주권이 수령한테 있고 우리한테는 주권이 국민에게 있습니다. 과거에는 4.19 전에는 주권이 경무대에 있었어요. 경무대에 있는 주권을 4.19 혁명 통해서 국민의 것으로 끌어내는 게 4.19 혁명 아닙니까? 그래서 국민의 주권이 있는 나라가 훨씬 더 행복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통일을 하려는 게 뭐냐? 우리가 북한과 우리 남한이 서로 비슷한 북한의 장점을 우리가 받아들이자. 받아들일 장점이 없어요. 형사제도를 받아들입니까? 언론 자유를 받아들입니까? 종교 신앙의 자유를 아무것도 받아들일 게 북한이 없습니다. 지금 중국을 가서 보세요. 중국은 지금 시진핑 인기가 여론조사를 보면 95%예요. 근데 시진핑 인기 여론조사를 누가 했냐?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했어요. 하버드 대학에서 조사를 해보니까 시진핑의 중국 인민들을 받고 있는 누리는 인기가 95%입니다. 근데 그 여론조사 결과 보고서의 말미에 보면 이런 말이 나와요. 야당도 없고 비판도 없고 시민사회도 없는 곳에서 모든 신문과 방송은 공산당의 업적만 피하고 공산당에 대한 일체의 비판 여론은 없고 부정적인 소리 한마디 없는 그런 나라에서 14억에 대한 공산당의 집단 죄민이 있는 나라에서 아직도 100%가 못되고 95%밖에 안 된다는 것이 중국의 특징이라겠어요. 그러니 그것이 오늘의 현실이에요. 그리고 이건 소위 시진핑 체제는 디지털 독재체라고 그래. 14억 인민을 전부 다 얼굴을 전부 다 디지털로 인식을 시켜가지고 한 사람 한 사람의 얼굴이 다 등록이 돼요. 그래서 반당적인 운동, 말 한마디 실수하잖아요.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해놓은 실수가 다 기록이 됩니다. 그리고 딱 북경 얘기 가서 상해 가다 기차표를 샀는데 너는 이러이러한 신용점수 때문에 안 돼. 기차표가 안 나옵니다. 이제 기차표를 마음대로 사려면 무조건 시진핑의 만세를 부르는 소리만 해야만이 기차도 탈 수 있고 물건도 수집받는 그런 세제가 오늘의 중국입니다. 바로 그런 체제가 바로 우리 옆에 있습니다. 그런 체제가 지금 군사를 가지고 지금 서해를 마음대로 넘나들고 있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가 지금 정말 지금 어려운 것은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통일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하느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굉장히 중요한 걸 우리나라 사람들은 경제발전만 하면 다 될 것 같지만 경제발전만 갖고는 통일이 안 됩니다. 지금 아까 제가 말했죠. 우리나라는 선진국가는 분명히 선진국이 됐어요. 지금 내가 아침에 일어나면은 요새 코로나 시대 때문에 헬스클럽에 가서 운동을 못 하니까
헬스클래스 운동하려면 처음 마스크를 써야 이게 답답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헬스 도구를 집에다 사다 놓고 자전거를 탑니다. 자전거 타니까 심심하잖아요. 그래서 텔레비를 틀어놓으면은 아침에 일찍 틀으면 세계 테마 기행이 나와요. 예. 전 세계가 나오는데 어디 가나 우리 한국이라고 다 알아먹어요. 코리아에서 왔다 가면 다 알아듣다. 이게 상당히 자부심을 느끼죠. 그만큼 우리가 컸어요. 선진국이고 그렇기 때문에 세계가 우리나라를 알아주고 객관적으로는 우리는 세계 선진국가고 세계의 제10위입니다. 그러나 국내적으로 우리가 보면은 세계 자살률 1등이 한국이에요. 젊은 사람들이 결혼 포기하고 장가 포기하고 자식 낳는 거 포기해버리는 인구 감소율의 세계 1등이야. 5%, 3% 얘기가 나와. 왜? 경제가 아무리 객관적으로 발전해도 그것이 구체적으로 국민 생활에 골고루 퍼지는 경제. 그게 아니잖아요. 경제가 발전했다는 젊은 사람들 말 물어봐요. 그래, 경제 발전은 어떻다는 것이야? 누구를 위한 경제 발전이냐? 나한테 아무 혜택이 없지 않느냐? 이러한 질문을 우리가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나는 이렇게 생활이 어려울 바에다가 장가를 왜 가느냐? 내가 애를 낳아가지고 제대로 못 키운다는 무슨 부모로 책임이다. 나한테 애 안 낳겠다. 결혼 안 하겠다. 2포 세대, 3포 세대. 지금 그게 또 우리가 내적으로 안고 있는 겉으로는 선진국가지만 그 내막으로 보면 이러한 아픔이 있는 사회가 또 우리입니다. 그렇다 해서 우리가 북한 공단처럼 전부 다 배급제 실시한다. 그렇게 되면 그러면 또 안 돼요. 왜냐하면 자기가 돈을 벌 수 있다고 하는 희망과 용기가 없이 경제가 발전하는 법이 없습니다. 부를 창조하겠다는 꿈이 없는 사람이 어떻게 돈을 법니까? 그래서 다 어렵지, 이 세상은 어렵지만은 그러나 주권이 국민에게 있고 그러면서도 자기의 의사 표현 자유가 가능하고 자유와 민주주의와 시정경제가 있어야만이 그래도 경제는 발전하는 겁니다. 그래서 결과적으로 우리가 볼 때는 북한에서 우리가 본받고 따를 게 하나도 없다면은 결국은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을 주권자로 만들어야 합니다. 수령이 가지고 있는 주권을 북한 주민 한 사람 한 사람이 갖도록 해주는 북한에서의 4.19 혁명이 일어나야만이 우리가 원하는 통일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것은 이 동북아 전체 서독에서는 서독이 통일될 수 있는 주변 정세의 가장 중요한 것은 소위 헬싱키 체제라는 게 있어요. 헬싱키 체제가 뭐냐면은 2차 대전의 결과로 만들어진 국경선과 세력 범위를 서로 존중하자. 그러니까 절대 침략에 의해서 다른 국경을 바꾸려거나 하지 말자. 그래갖고 구라파의 평화 체제가 정책이 됐어요. 그러니까 구라파의 평화 정책에 독일이 제일 먼저 들어갑니다. 왜냐하면 독일이 왜 분단됐습니까? 우리나라는 힘없고 가난해서 분단됐는데 독일은 힘이 세서 분단됐어요.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1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습니다. 독일이 통일되었을 때 2차 세계대전이 일으켰잖아요. 그러니까 독일이 너무 세면은 일어난다. 그래서 분단이 되는데 이제 우리는 절대 세지지 않고 침략하지 않겠다. 그리고 철저하게 전쟁의 결과에 대해서 침략받은 국가들한테 사과하고 보상을 해주고 그리고 자기네들이 독일 평화를 주도하는 헬싱키 체제를 만드는 데 앞장섰어요. 그래서 독일을 그런 유럽 전체가 평화 질서로 들어간 통에 그 와중에서 동서동은 평화 통일로 가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근데 우리나라 동북아시아는 평화 질서를 가는 지금 미중 간에 일촉즉발의 전쟁 위험이 쌓이고 있습니다. 잘못하면 대만 문제 때문에 미중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근데 대만 문제가 터지면 미중 간에 바로 붙어요. 이제 미중이 바로 붙지 않고 바로 붙는 것과 같은 효과를 내는 방법이 중국이 뽐뿌질해서 남북한 전쟁이 일으키는 건데 이게 대리전쟁이라는 거예요. 이게 한반도라서는 대리전쟁, 대만을 위한 대리전쟁이 될 수도 있고 베트남을 위한 대리전쟁이 될 수도 있고 대리전쟁터로서의 후보 넘버원이 한국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지금 미중공 갈등이 심화되면 될수록
그것이 불똥이 언제 우리한테 떨어질지 모르는 그런 시대를 삽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치인들은 경제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다 그러죠. 경제 건설만이 능사가 아니고 결국은 경제와 마찬가지로 외교 안보 문제에 대해서도 우리가 각별하게 신경을 쓰고 관심을 갖지 않으면 안 됩니다. 나는 요새 나오고 저 서석국민학교 5, 6학년을 같이 다녔고 선임학교 2학년을 같이 다닌 우리 동창생 하나가 지금 저 국민의힘 총괄 선거대 지휘원이 됐어요. 김종인이라고. 근데 그 친구는 이제 다른 건 몰라요. 나는 요새 내가 요새 정치에 손을 드는데 근데 그 친구는 통일해서 경제학 박사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사람의 꿈은 경제가 발전하면 뭐라냐? 경제 발전의 성과가 국민에게 골고루 미쳐야만이 산다 하는 경제 민주화가 그 사람의 경제학의 철학이고 주제입니다. 따라서 그분이 이제 국민의힘에 들어가서 경제정책을 주도한다면은 아마 국내에서 당면하고 나까 제가 말했던 그런 문제 해결에 힘을 줄 수 있다. 저는 그런 희망을 가져봅니다. 그래서 자관 현재 당분과 현당의 통일은 당장에 우리가 도달할 목표 가운데 포함되지 않고 어떻게 하면은 전쟁을 막으면서 남북 간에 교류를 해가면서 우리가 서로 북한도 잘 살아지고 남한도 잘 살아는데 지금 생각해 보세요. 지금 북한 과거에 중국이 내가 1989년도에 처음으로 종이 쪽자 빚을 하고 중국에 들어갈 때만 해도 북경 가보니까 살 수가 없어요. 그러던 나라가 지금 엄청 등서평의 개혁개방 이후로 엄청나게 부자가 됐어요. 세계에서 형편없이 떨어진 나라가 1974년부터 우리가 중국을 1인당 국민 속에서 앞서갔어요. 지금도 앞서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때 중국은 형편없어. 그러나 개혁개방하는 후에 잘 살잖아요. 내가 얼마 전에 하노이를 여행 가봤는데 하노이도 잘 살아요. 개혁개방을 했기 때문에. 왜 공산주의 국가도 잘 살 수 있는 길이 하노이가 있고 북경이 있는데 왜 북한 평양만 못하냐고요. 나는 평양도 개혁개방을 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래서 마음대로 물물이 오고 가고 잘 살아요. 그래서 북한도 잘 살아야만이 북한도 잘 살고 남한도 잘 사는 상태에서 남북이 만나서 하나를 이루자. 나는 그것을 재통일이라고 하지 않고 이걸 새통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재통일 시대는 가고 이제 새통일 시대가 옵니다. 이게 지금 1970년대의 통일군은 재통일 시대의 통일군이라면은 지금의 통일군은 새통일 시대의 통일군이 되어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보, 외교에도 관심을 가져야 하고 우리 국민 생활 수준 전체가 높아지는 그러한 북녘 발전 연장선상에서 남한만이 아니라 북한도 발전하는 상황에서 남북이 하나 되는 바로 그 통일의 역사를 우리는 기다리고 준비해야 한다. 이런 말로서 제 오늘 강연을 맺습니다. 감사합니다. 내가 이번에 쓴 책 하나를 보내줘서 기억하겠습니다. 내가 좀 미워할 수 없는 우리들의 대통령이라 해서 그 세 분 대통령 얘기를 제 100으로 비싸게 샀어요. 제 이름. 그래서 통일군 생활을 여기다 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 김남도 회장님한테 선물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열정적으로 강연해 주신 이영일 전 의원님한테 박수 한번 부탁드립니다. 잠깐 안내 말씀을 좀 드릴게요. 소개가 안 되시는 분이 계신데 한국통일협의회에 박아진 박사님이 이렇게 같이 오셨어요. 일어나시죠. 박아진 박사님을 소개합니다. 열심히 또 오늘 그 홍보 영상을 제작해 주신 북구 정순영 전 의원 2번 하셨어요. 우리 그 민통의 자문위원 겸 홍보위원장이십니다. 네. 함정자 부장님 했어요. 그리고 이제 저희가 점심을 준비를 했는데요. 바로 옆에 오동도라는 식당입니다. 그 장어탕을 준비를 했거든요. 그래서 좀 협소를 하니까 너무나 많으면은 바로 옆에 그 식당? 일단 그 식당으로 가셔서
안쪽으로 들어가셔가지고 4분씩 쭉 이렇게 앉으십시오. 예. 들어가시면서 그 체크를 좀 하셔야 됩니다. 또 저희가 이제 오늘 준비한 게 우리 민족통일협의회에서 카렌다를 제작을 했습니다. 카렌다하고 그 다음에 간단한 기념품, 그 다음에 또 이제 금년에 우리가 제작한 책자를 드립니다. 그리고 나가셔서 우리 계단에서 저희가 그 기념 촬영을 한번 하겠습니다. 왜냐 그러면 오늘 또 많이 오셨고 또 중요하신 분이 강의를 하셔서 이런 기념으로 좀 남겼으면 해서 이 식당으로 바로 가지 마시고 그래서 기념 촬영을 하고 바로 이제 갈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을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니, 여기서 해도 돼요? 여기서 밖에 나가서 하려고 밖에 나가서 아니, 여기서는 안 돼. 앞으로 또 오셔요. 앞으로. 요걸 아까 프랑 찍어놨거든요. 이게 밑에다 깔아볼게요. 그럼 되죠. 얼른 갖고 얼른 가야지. 예, 예. 다 오셨어요? 프랑크는 아, 프랑 안 해도 돼요. 제가 포토샵 깔아보면 돼요. 아까 그 찍어놓은 거 있잖아요. 그럼 밑으로 깔아보면 되죠. 자, 여기 봐주시고요. 자, 여기 봐주시고요. 자, 예, 다 오셨어요. 자, 하나, 둘. 한 번 더요. 여기 봐주시고요. 아직. 자, 하나, 둘. 이제 벗으십시오. 잠깐만요.